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하면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살짝 불안한데 지난주 금요일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지 한 주의 전략을 세우시기 전에 체크할 기업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빠르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3%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0.1%가량 내렸습니다. 보시면 두 지수 모두 장중에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주간 기준도 보실까요? 다우지수가 2.3%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3.3%, 2.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홀로 상승 마감한 건 다우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헬스케어계의 공룡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또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하면서 7.24%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내 상승률 1위였고요. 대형 은행들도 고금리와 지역은행 위기 속에 배를 불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급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가 계속 잘 버티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지출이 느려지긴 했어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주가 0.6% 올랐고요. 반면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의 주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57% 증가한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0.34% 하락했고요. 시티는 36% 급감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주가 4%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했지만 출발 일단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 30개가량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중 80%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5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현지 시간 18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뉴욕 멜론, PNC 파이낸셜 등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골드만삭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금융주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또 넷플릭스와 테슬라 이날 같은 날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죠. 그럼 주요 기업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예금 부문이 강한 은행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달 초에 배당금을 주당 24센트로 2센트 올리기도 했죠. 순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발표 당일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부문 약세로 순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보통 오름세를 보이긴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골드만삭스도 모건 스탠리와 구조가 비슷한 만큼 투자 부문 약세로 순이익이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두 개 분기 동안 주가는 당일에 1%가량 하락한 바, 0.1%가량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빅테크 테슬라입니다. 19일 정규 거래 시간부터 실적 전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순이익이 높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순이익보다는 마진율이죠. 가격 인하가 마진율을 또 해치진 않았을까 지켜보셔야겠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시장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드디어 생산을 시작한 사이버 트럭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넷플릭스도 19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공유 계정을 단속하고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만큼 구독자 수가 증가했을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호실적 행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계속해서 3,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차익 실현 움직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배럴당 7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둔화, 또 미국의 전략 비축유 확대, 공급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국채금리는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